지강호 씨, 지은호 씨가 입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강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 압니다. 근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고성이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럼 혹시 친엄마를 찾아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강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찾고 싶어도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고성이는 잔을 돌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친엄마가 지금 당신 덕분에 은호 씨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요? 그게 지강호 씨 손에 달려 있다면? 고성이의 말투는 은밀하고 달콤했습니다. 마치 영웅이 될 기회를 건네는 듯한 유혹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호 씨가 평생 찾던 친엄마를 만나게 해줄 사람. 그게 바로 지강호 씨라면 그 감동은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지강호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뭘 노리는 거지? 그는 굳은 표정으로 묻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친엄마가 누군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는 듯 고성이는 마침내 강호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과연 고성이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지강호는 고성이의 덫에 넘어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DNA 등록 언제 할 줄 알고 기다려. 우진이 건강히 오늘 내일 하는데 답답해 죽겠네. 고성이는 불쑥 입 밖으로 터져나왔어요. 한강 벤치에서 지은호에게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눈치를 줬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DNA 등록까지 슬쩍 흘렀지만 마냥 기다릴 순 없었던 거죠. 부산시장 화재 사건, 잃어버린 딸 이야기까지 하며 지은호의 동정심까지 자극해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인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곧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습니다. 지강호, 은호의 동생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을 나가 방황하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아이. 은호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는 존재이기도 했죠. 그녀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동생 지강호. 그래, 그 동생이라면. 성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은호를 직접 설득하는 게 어렵다면 돌아서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강호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이 친엄마임을 밝히고 눈물로 동정심을 자극한다면 어떨까. 철없고 단순해 보였던 지강호라면 돈 몇 장쯤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운명은 순수히 따라줄까요? 직접 만나봐야겠네. 성희는 낮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와 반짝이는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희. 성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고성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성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들렀던 술집 앞에서 보았던 그 청년. 앞치마 차림으로 웃으며 손님을 맞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동생, 지강호. 분명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지. 성희는 낮게 중얼거리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문 위에 낡은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 안쪽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혹시 여기서 일하던 지강호 씨 계시죠? 성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강우요? 아, 지금은 그만뒀는데요. 그만뒀다고요? 성희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예, 누나가 데려갔어요. 저희들 신고하겠다나 뭐라나 암튼 너무 성가셔요. 근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성희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획이 어긋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금세 차가운 눈빛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직접 부르면 되겠네요. 성희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이건 수고비예요. 지강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누나 일로 급히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오늘 안으로 꼭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친구는 당황한 듯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성희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강호 씨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은 시각 지강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야, 지강호. 잠깐만 가게로 나올 수 있냐? 누나 일로 꼭 보자는 사람이 있어. 급한 얘기 같아. 그 전화 한 통이 고성희가 준비한 두 번째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지강호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잠시 나왔습니다.
누나 일로 보자는 사람이라니까 무슨 일이지? 지강호는 가벼운 점퍼 차림으로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는 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자가 내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강호 씨, 맞죠?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누나 은호 씨 관련해서 잠깐 뵙고 싶었어요. 지강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누나요? 무슨 일인데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녀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길거리에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서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에서 단 몇 분이면 됩니다. 잠시 망설이던 지강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일이라면 일단 들어는 봐야지. 카페에 안 두 사람은 구석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강호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여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그 시선을 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강호 씨, 혹시 누나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어릴 적이요? 그냥 보호원에 있었단 얘기 말곤 없는데요. 지강호의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 모르겠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혹시 친엄마를 찾아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강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찾고 싶어도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고성희는 잔을 돌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친엄마가 지금 당신 덕분에 은호 씨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요? 그게 지강호 씨 손에 달려있다면? 고성희의 말투는 은밀하고 달콤했습니다. 마치 영웅이 될 기회를 건네는 듯한 유혹이었습니다. 지강호 씨, 생각해보세요. 은호 씨가 평생 찾던 친엄마를 만나게 해줄 사람. 그게 바로 지강호 씨라면 그 감동은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지강호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뭘 노리는 거지? 그는 굳은 표정으로 묻듯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친엄마가 누군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은호 씨의 친엄마예요. 지강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고성희는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타게 찾던 아이를 그렇게 오랜 세월 바로 곁에 두고도 몰랐어요. 지은호의 이름은 원래 한수진이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졌었어요. 부산시장 화재로 모든 걸 잃었고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대요. 기적처럼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은 아이가 바로 은호예요. 지강호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속도마저 일정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강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강호 씨 돈 필요하지 않아요? 밀린 빚이 얼마죠? 제 말만 들어주면 강호 씨가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5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어요. 조금만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럼 인생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는 듯 고성희는 마침내 강호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그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와달라면 지강호 씨는 도와줄 것 같았어요. 누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하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 속엔 미묘하게 지강호의 정의감을 자극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카페의 안,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지강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딸을 되찾을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한수진, 아니, 은호 누나를 도와주세요. 짙은 향수 냄새 속에서 지강호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내 입으로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지강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고 진심이라면 저한테 이러지 말고 직접 가서 엄마라고 밝히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깨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용기가 없어요. 은호 씨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죠? 그 아이는 지금 평생의 오해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죠. 지강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
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문을 나서는 강호의 얼굴엔 냉정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멍청한 애인 줄 알았더니 호락호락하지 않네. 고성희의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지강호에게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5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마웠어요. 그저 감사의 의미예요. 그 돈이 불편하다면 그냥 은호 씨가 친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강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나쁜 짓이 아니야. 그냥 돕는 거야. 누나가 진짜 친엄마를 만나는 게 왜 나빠? 며칠 뒤 지강호는 고성희의 비서가 전한 장소로 갔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그곳엔 이미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강우 씨. 그녀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지강호 씨 밀린 빚이 얼마죠? 제 말만 들어주면 강호 씨가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는 듯 고성희는 마침내 강호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은호가 DNA 등록을 하게 도와줘요. 그게 확인되면 저도 아이 앞에 정식으로 설 수 있겠죠. DNA 등록이요? 지강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친부모를 찾을 생각이 아예 없던데요? 등록조차 안 할 텐데요. 고성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신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호 씨는 당신 말을 믿잖아요. 요즘 병원에서 무료 유전자 건강검사 이벤트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해도 돼요. 반드시 하도록 설득하고 유도해야 해요. 그게 당신 몫이에요. 지강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이 동의임을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드리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1억입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의 정당한 대가예요. 지강호의 목이 잠시 마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누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일 뿐이에요. 고성희의 그 한마디에 지강호는 마지막 죄책감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지강호는 고성희에게서 받은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마주봤습니다. 누나를 위해서야. 나쁜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저녁 무렵 지은호는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무심히 고개를 돌리던 그녀의 눈에 붙어있는 실종신고 포스터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포스터 속 아이의 또렷한 눈동자가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사장님 말대로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 가슴 한구석이 미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아직도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순간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생각을 접고 불이 나게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포스터가 멀어지며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은호는 생각을 접고 황급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포스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강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누나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누나 왔어? 응, 좀 늦었네. 그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맥주 한 캔 어때? 요즘 누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맥주? 웬일이야? 그냥 요즘 누나 너무 생각 많아 보여.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한 잔 정도야 뭐 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잔이 반쯤 비워질 무렵 지강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요즘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근데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이사장님이 계시거든. 그분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딸을 화재로 잃어버리셨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애타게 딸을 찾고 계시더라고. 나도 어릴 때 보호원에 있었으니까 혹시 나도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지강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가 슬쩍 시선을 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그럼 그냥 한번 확인해보면 어때? 확인? 응, 요즘 그런 거 있잖아. DNA 등록하는 거 말이야. 혹시 모르잖아. 진짜 누군가가 아직 누나를 찾고 있을지도. 지은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난 지금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나에게 엄마는 정순이 여사 한 명뿐이야. 응, 그냥 한번 등록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결과가 뭐든 누나가 어떤 선택을 해도 순이 엄마가 누나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이지. 지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네.
지강호는 그 순간 누나의 표정에서 아주 작은 틈을 보았죠. 지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가 잔을 들고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짤랑 작은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래, 등록만 하는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결심이라기보단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지강호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내가 같이 가줄게. 누나 혼자 가면 불안하잖아.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후 며칠 뒤 한 통의 연락이 운명의 판도라의 상자를 뒤바꿔 놓았죠. 지은호 씨, 축하드립니다. DNA 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일치자가 확인됐습니다. 그 말에 지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이요? 네. 친모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상대 측에서도 연락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심장 소리가 귀 가까이 울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만 하려던 일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원이 내민 쪽지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은호는 손에 쪽지를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주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 창가, 햇살이 부서지는 자리에 고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은호 씨가 맞네요. 지은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 말에 고성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내가 당신 엄마예요. 지은호는 숨이 멎은 듯 멍하니 섰습니다. 엄마요? 고성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 딸아.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은 쉼없이 흘러내렸고 그 울음은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회의 순간 가슴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가짜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고성이가 흐느낌 사이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당신한테 마음이 갔는지. 피가 통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걸 이제야 알다니.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은호 씨.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냥 좀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다시 찾았잖아요. 고성이는 그렇게 말하며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오히려 은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고성이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씨, 네, 사실 엄마가 당신을 찾게 된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당신에겐 쌍둥이 오빠가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아프다고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간 기능이 거의 멈춰가고 있어요. 의사도 시한부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증자를 찾지 못해서 그 아이가 점점. 고성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너무 잔인하죠. 딸을 이제 찾았는데 아들을 잃게 생겼으니.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아프기 전에 동생을 찾기 위해 길을 쓴 거예요. 고성이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절대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울고 있었고 그 눈물은 너무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고성이가 눈을 닦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빠가 있는 사실만 기억해요. 마음에만 담아두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잃지 않을게요. 이번엔 절대. 지은호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데 어딘가 차가운 손.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 뒤에 숨은 계산된 미소를. 카페를 나서며 고성이는 뒤돌아 서서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편 산자락 아래 자리한 별장은 하루 종일 사람의 기척이 없었던 듯 고요했습니다. 다가올 한 통의 전화가 드디어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고성이가 별장에 머물고 있는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건강은 좀 어떠니?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조용한 방 안에서 우진은 통화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치료 중이었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맞바꾼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저는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솔직히 두려워요. 그러나 고성이는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잔말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 그런 약한 말은 지금 필요 없어. 단호한 말투는 차갑게 들렸지만 우진은 익숙한 듯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증자 동의만 구하면 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준비하라는 뜻이야. 그때까지 내 역할은 하나야.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야. 우진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밝아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수없이 밀려나던 시간들이 스쳤고 비로소 작은 희망 하나가 가슴 안쪽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괜한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아라. 알겠니?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고성이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 넌 함부로 쓰러져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해. 그게 내 의무다. 조만간 다시 연락하마. 그때까지 몸 관리 철저히 해. 통화가 끝난 뒤에도 우진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손에 잡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간이식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그 기증자가 바로 평생 마음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으로 버텨준 단 한 사람. 자신의 소울메이트이자 피보다 더 진한 인연이라 믿었던 지은호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진실까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한우진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깊은 지은호. 그녀는 오빠를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줄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모두를 흔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깊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